딱 세 개만 대비하면 돼. 뭐냐면 중복조합. 그 다음에 조건부 합률. 그 다음에 통계. 이거 세 개밖에 없어. 이거 세 개만 대비하면 돼. 이 통계도 이제 최근에는 계속 이항분포의 정규 근사가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는 주제가 뭐 나중에 설명하고.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무조건 4점을 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항상 중복조합이었다는 거지 지금 이 통계를 보면. 그래서 이 중복조합에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거를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중복조합을 이제 잘 살펴보면 자, 세 가지 갈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 뭐냐면 방부등식이야. 그냥 부정방정식 10 조작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이다. 뭐 혹은 연달은 부등식이 나오는 거 있잖아. 그치? 이런 이유야. 그치? 근데 이것도 사실은 23년 이후로 없다. 얘도 사실 23년 이후로는 이제 애들이 너무 잘해가지고 이게 안 내는 이유가 있어. 사실은 이것만으로 지금도 변별이 충분히 잘 되거든. 근데 왜 안 내냐면 사설에서 너무 분석을 잘해놨어. 사실은. 그러니까 강사들이 분석을 너무 디테일하게 잘해놓으니까 이제 이걸 안 내. 의미가 없지. 애들 너무 잘 맞추니까 이제. 그래서 얘도 이제 트렌드가 지났고. 그럼 사실상 사실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뭐냐면 함수의 개수랑. 그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네. 한 가지가 더 있어. 함수의 개수랑 남김없이 나누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 하나가 이제 요새 최근 트렌드인데 이거 30번 2번 30번이지 그지? 어디 사이에 몇 개가 위치하고 대연하는. 사실상 우리는 요 세 개의 주제에 집중할 거고 그래서 아마 중복조합을 3일을 할 것 같아. 일주일 동안. 그래서 중복조합만 디테일하게 한번 파볼 거고 자 오늘은 첫 번째로 남김없이 나눠주기를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려고 한다. 오늘은 남김없이 나눠주기가 옛날에는 쉬웠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워. 왜 굉장히 어렵냐면 일단 구조를 분석할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구조를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것들을 이제 너네가 스스로 해야 돼. 그래서 화통 한 문제를 가지고 너네가 세세히 다 뜯어먹어. 20분 동안 한 문제를 풀면서. 얘가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지? 조건이 이제 두 개가 있어. 이 조건이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 게 세세하게 다 뜯어보는 거야. 얘를 그냥 세는 게 좋을까? 얘를 그냥 세는 게 좋을까? 여사건이 좋을까? 여사건이 좋을까? 둘 다 여사건이 좋을까? 다 가보는 거야. 그래서 케이스가 너무 많다면 적은 쪽이 유리한 거거든. 그래서 뭐가 더 유리한 건지 그 직관력을 길러야 돼.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얘는 여사건 하는 게 좋아. 얘는 그냥 세는 게 좋아. 이거의 감을 잡아야 돼. 근데 최근에는 왜 어렵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세는 게 좋아. 근데 얘는 여사건을 하는 게 좋아. 근데 이걸 그냥 세는 것도 사실은 좋은 건 아니야. 여사건을 못해서 그냥 셀 뿐이야. 억지로. 그래서 이걸 그냥 세는 것 자체 이 하나를 그냥 세는 것도 여기에 여사건이 또 들어가. 그래서 구조 속에 구조를 넣는 게 요새 트렌드야. 남김없이 나눠주기에서 보여줄 거야 이제.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첫 페이지는 너네 그냥 읽어보면 되고요. 이거밖에 안 하는 거에 대한 정답성을 부여한다고 보면 되고. 자 그러면 남김없이 나눠주기 알고리즘을 보면 되는데 첫 번째 우리 뭐부터 하면 되냐면 부정방정식 세우기야. 뭐 당연한 얘기지만 그래서 남김없이 나눠준다는 건 뭐야? 뭐 예를 들어서 ABC 4명 있어. ABC 4명일 때 우리가 연필 10자루를 남김없이 나눠준다. 근데 이 녀석이 중복 조합이 되려면 이 발문 조건이 있어야겠지. 같은 연필이라는 얘기가 있을까? 구분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 식을 어떻게 세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10이다라는 부정방정식을 세우죠. 그쵸? 이게 시작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럼 얘가 이제 중요한 건데 결국은 이 발문의 조건들을 우리가 수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겠어. 그래서 텍스트를 수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확통에서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개수 조건이야. 남김없이 나누어주긴 하는데 개수의 조건이 이제 걸려 있을 거야. 가장 흔하게 보는 건 뭐냐면 뭐뭐뭐 이상이야.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 뭐 이런 조건이 이제 가장 흔한 개수 조건이라고 보면 되고, 그럼 얘는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중복조합의 부정방정식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중복조합을 쓸 수 있을 때는 의미 아닌 정수에서만 쓸 수 있는 게 룰이야. 그치? 근데 만약에 얘가 의미 아닌 정수가 아니게 돼버리는 거지 여기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적어도 하나 이상이다. A, B, C, D가 연필을 적어도 하나 이상 가져야 된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똑같이 10인데 몇 이상이 돼버려? 1 이상이 돼버리면서 얘는 4H 10이었지만 얘는 뭘로 바뀌는 거야? 프라임으로 하나씩 까면서 4H 6으로 바뀌는, 나중에 나오는 이 중립조합 식이 달라지는 영향을 미치죠. 이 오른쪽에. 그래서 개수 조건이 요게 있고요. 이 녀석을 우리가 하한 조건이라고 할 겁니다. 이 하한 조건이라는 건 뭐야? 몇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야. 바닥이 있다는 거야. 그거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다고. 하한이 깔려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뭐도 있냐면 상한 조건도 있어. 중복조합을 풀다 보면 몇 개 이하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 몇 개 이상은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런 발문 조건을 본다면 우리는 얘를 앞으로 상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이 녀석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이 녀석을 이거 사건 처리해야 돼. 예를 들어 생각해봐. 자, A, B, C, D 4명이 있는데 10자루를 나눠주려 그래. 근데 어떤 조건이 걸려있냐면 6자루 이하로만 가져갈 수 있대. 이런 발문 조건이 걸려있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일단 수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익숙해야 돼. 그래서 그냥 보자마자 튀어나오는 거야. 자, 합산이 몇 개? 10개인데 뭐가 걸려있다고? 이건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녀석이 아니야. 중복조합은 우리가 몇 이상일 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배웠다고.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못 쓰니까 뭘 하겠다고? 부정을 할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을 부정을 한다는 거는 여기를 부정을 할 거야. 자, 그럼 이 녀석은 항상 6번을 구해줘야 돼. 전체에서 뭘 빼겠다는 거야? 부정형제를 빼겠다는 거지, 그치? 근데 뭘 부정하는 거냐면 A가 6이야, B가 6이야, C가 6이야, D가 6이야. 전부 다 뭘로 엮여져 있냐면 AND로 엮여져 있어. 그리고야. 그래서 A가 6이고 B가 6이고 C가 6이고 D가 6 이하야. 그치? 자, 이거를 부정하면 뭐가 돼버리는 거야? A가 7 이상이거나 B가 7 이상이거나 이렇게 AND가 5로 풀려버린다는 걸 알 수 있다. 드물간에 의해서. 그치?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을 빼줘야 된다는 거야. 근데 자, 전체는 이제 제약이 없다고 생각하고 세는 거지, 그치? 전체는 몇 가지야? 4H 10인데 여기서 뭘 빼겠다는 거야?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이들의 교집합도 빼야 하는데 교집합이 있다 없다? 웬만하면 없을 것이다. 자,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우리 뭐만 하면 돼? A냐 B냐 C냐 D냐 4개를 정해버리고 4개 중에 하나고 7 이상이 하나에 걸려 있으니까 몇 H 몇? 이거를 빼버리는 방식으로 개수 조건을 처리하겠다. 자, 개수 조건이 하나 더 남았는데 그럼 개수 조건 중에서 또 까다로운 게 뭐냐면 바로 홀짝 조건이야. 혹은 배수 조건. 자, 요게 이제 또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지, 그지? 자, 예를 들어서
A, B, C, D가 10개를 가져갈 거야. 자, 근데 이제 이런 조건이 걸려버리는 거지. A, B는 이런 얘기야. 적어도 하나는 짝수개를 한다. 뭐 이런 발부 조건이 걸려있다 그러자. 개수 조건이 걸려있어, 그렇지? 자, 짝수란 말이야. 자, 일단 적어도 하나가 짝수니까 얘를 뭘로 세는 게 좋겠어? 여사건으로 세는 게 좋겠지, 그지? 자, 그럼 여사건으로 센다면 전체에서 부정명제를 빼야 될 거야. 부정명제가 뭐야? 모두 홀수개를 가져간 거야. 자, 그럼 전체는 제약이 없으니까 몇 해치면? 4h 10일 거지만. 자, 모두 홀수인 건 어떻게 처리해야 돼? 그래서 홀수 짝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라고 배웠지? 치환을 이용하지, 그지? 자, A를 뭘로 바꿔버려? 홀이면 우리가 A를 갖다가 2A 프라임 플러스 1로 바꾸는 모습이고요. 작은요? A를 갖다가 2A 프라임 플러스 2로 바꾸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도 나온다고.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거. 뭐 7로 나눈 나머지가 4인 거. 이런 것도 응용할 수 있고요. 물론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지만 사설에는 등종 있단 말이지, 그지? 자, 그럼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자,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는 건 뭐라고 쓰면 돼요? 3A 프라임 플러스 1 등차수열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그쵸? 자, 7로 나눈 나머지가 4라는 건 7A 프라임 플러스 4 역시나 A 프라임이 0 이상이라고 까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야. 4부터 넣어야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게 되고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2A 프라임 플러스 1로 바뀌니까 1을 몇 개를 빼고 4개를 빼고 그러면 거기서 2를 나눠버리면 3이니까 몇 H면? 이런 식으로 개수 조건을 컨트롤할 거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그치?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개수 조건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럼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남김없이 나눠주기 위해서 빡센 거는 이거야. 이 발문 해석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하나 남았네. 개수 조건 처리했고요. 두 번째. 자, 카테고리가 두 종류. 자, 카테고리가 두 종류 이상이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예를 들어서 자, 흰 우유가 있어요. 4개. 그 다음에 검은 우유가 있어요. 그래서 흰 우유와 검은 우유가 4개씩 있다. 왜? 오케이. 검은 우유. 석유를 마실 수도 있잖아. 자, 4개씩 있어. 자, 근데 이렇게 해보자. 이 녀석을 3명한테 나눠주자. 남김없이. 자, 가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럼 카테고리 2개면 어떻게 합니까? 부정방정식 몇 개 세워요? 2개 세우죠. 그래서 너 힘, 너 검에 대해서 몇 가지씩? 3H4 여기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곱하기로 처리를 하지. 원래 카테고리 2개면 나눠주는 것도 2번 하면 되는 거거든, 그치? 근데 여기 이제 제약이 걸리기 시작해. 보통 둘 중에 하나의 제약을 걸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흰 우유는 아니야? 풀고 있어. 예를 들어서 흰 우유는 뭘로 잡아볼까? 여기 써놓은 걸로 해야겠다. 자, 여기 3번 보자. 3번 보니까 흰 공 5개가 있어. 검은 공 10개가 있어. 그래서 A, B, C, D 4사람한테 줄 거야. 근데 흰 공은 1개 이상 가져갈 거야. 그 다음에 자, A, B, C에 넣는 흰 공의 합은 뭐랑 같냐면 B에 넣는 검은 공의 개수랑 같아. 이런
이런 제약이 걸려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만약에 나라는 제약이 없었다면 우린 뭐 할 거야? 이 나라는 얘기가 없다면 그냥 어떻게 써버리면 되는 거야? 4H 알았어. 부정방식 작성해. 자, 흰 거에 대해서 작성하자. 몇 이상? 1 이상. 검은 거에 대해서 작성하면 몇 이상? 0 이상. 자, 그럼 나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뭡니까? 4H 곱하기 4H 10이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근데 나 때문에 이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걸 그냥 카테고리 두 종류를 둘 다 중복 조합을 하게 냅두는 건 절대 안 줘요. 반드시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만 할 수 있게 줄 거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제약을 걸어버립니다. 이 제약이 걸리면서 이 녀석에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 거거든. 그게 짜증나는 거거든. 그러면 얘는 이제 흰 공도 검은 공도 다 제약이 있는 상황이거든. 그럼 누굴 제약을 거는 게 유리할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자, 누가 유리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압도적으로 흰 공이 높습니다. 자, 내가 무언가를 제약을 걸어서 누군가를 나눠준다는 생각을 하잖아. 개수를 적은 걸 고르세요. 카테고리 두 종류 중에서. 자, 흰 공이 이제 5개로 개수가 적다는 거 알지? 그럼 이 녀석은 흰 공을 미리 나누어 줘야 합니다. 나누어주는 케이스를 흰 공을 먼저 미리 나누어주는 겁니다. 미리 나누어주는 거. 그래서 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이제 가야 해요. 그래서 흰 공을 먼저 뿌립니다. 자, 흰 공 분배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케이스를 나눌 수 있냐? 1번, 2번, 3번, 4번. 흰 공을 모두 뿌려야 돼요. 이거 중복조합 못 씁니다. 자, 그럼 흰 공 나눠주는 게 몇 가지일까? 자, 봐봐. 흰 공 5개야. 근데 모두 1개 이상씩 가져가야 돼. 그럼 누군가는 몇 개를 가졌다? 그래서 A, B, C, D에 대해서 자, 2개를 누가 가지냐에 따라서 총 4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는 각각 몇 가지? 1가지예요. 그쵸? 각각 1가지입니다. 이거 나누어주는 거 맞습니까? 공 구분하지 않으니까 개수만 보는 거니까, 그치? 미리 뿌려놓으라는 거야, 케이스를. 근데 만약에 여기 뒤에 펼쳐질 게 미리 다 예상이 돼. 다 똑같아. 그럼 뭐가 되냐? 그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요 뒤에 펼쳐지는 경우의 수가 전부 다 똑같은 경우의 수를 지녔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뭐만 해버리면 되는 거야? 요 녀석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굳이 케이스를 나누지 않고 뭘로 하면 되는데 111 배열하는 거. 3팩분의 4팩.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케이스를 반드시 나눠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모두 뿌려놓고 각각의 검은 공에 대해서 중복조합이 펼쳐진다. 자, 그러면 검은 공에 대해서 부정방정식을 세워볼 생각.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얘 때문에 A, B, C 흰 공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이만큼을 검은 공을 가져간다, D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부정방정식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0인데 D가 뭐인 상황? 4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몇 H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앞서 나온 거를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다 해놓고 그걸 지정하고 나서 중복조합 마지막에 나머지 한 카테고리에만 쓸 수 있을 것이다. 언제나. 알겠죠? 그래서 얘도 해보면 3H 6 나오고요. 3H 6 나오고 얘만 뭐가 나오겠어? 3H 7이 나오겠죠. 왜? 얘만 몇 개니까. 그니까 뒤에 펼쳐질 게 다르다는 걸 난 알고 있었으니까 케이스 분류를 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감각을 길러야 되고. 카테고리 두 종류 이상일 때 반드시 이렇게 한다는 거고, 최근 남김없이 나누어 주기에 마지막 기출을 본다면 카테고리가 4개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가 경우의 수가 선이 넘어가고 있다. 이제 카테고리 4개를 나눈다. 그래서 그걸 구조를 분석해 볼 거고. 자, 세 번째. 자, 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 앞에 2개는 이제 이미 알고 있어. 기본적인 거. 근데 얘도 알고 있어. 자, 2가지 이상의 조건에 제약 조건이 걸렸을 때입니다. 자, 밟은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거는 이제 집합의 구조를 내가 잘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다조건과 나조건이 있을 거야. 자, 대부분은 다나 조건 이렇게 2개야. 항상 다까지 있어도 사실은 이 다 하나는 대부분
몇 이상이다 뭐 이걸 주는 장치니까 2개를 넘진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2개일 거고 그러면 이 2개의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야. 난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가를 먼저 쳐다봐서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봅니다. 중국조합을 셀 수 있는지 내가 식을 만들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한다는 거야. 가만 먼저 뒤지는 거야. 세울 수 있다? 그럼 그냥 진행하자. 이런 사고방식이야. 자, 나를 또 하나 보는 거예요. 가를 밀어놓고 나만 봅니다. 가를 밀어놓고 나만 봤을 때 세울 수 있냐 봅니다. 근데 세울 수 있다? 그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진행하지 않을 때랑 진행할 때로 나눠서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각각을 그냥 세울 수 있냐, 그냥 세울 수 있냐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중복조합으로 우리가 경우수를 세는 게 가능할 때, 자 그래서 둘 다 진행이 떴어요. 둘 다 진행이 떴을 때, 그 다음에 하나는 진행이 떴는데 하나는 진행하지 말라는 게 떴을 때, 세 번째 둘 다 그냥 세는 게 말도 안 되게 어려울 때로 케이스를 나눠볼 수 있고, 자 그러면 둘 다 그냥 세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고 한다면 이제 뭘 하면 되냐면 이 둘 다 만족하는 케이스를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새 구조로 따진다면 케이스 6번까지 가는 것도 사실 그렇게 과한 게 아니야. 그래서 6번까지 한다는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돼. 경우의 수가 이제 빡세구나. 중국조합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다 통제합니다. 이 통제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분명히 카테고리가 2종류 이상일 테니까. 그러니까 카테고리 하나를 다 먼저 뿌려버리는 케이스를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런 방식으로 케이스를 만족하게 둘 거고요. 하나를 진행하고 하나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여사건을 해야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하나만 여사건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여사건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다에서 다와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거를 빼버리는 거. 이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미 만족하는, 진행하는 녀석을 구할 수 있으니까 얘를 먼저 구하고요. 얘를 만족하면서 얘가 안 되는 이 녀석이 여사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빼버린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둘 다 진행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좀 짜증나지. 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드모르간으로 처리하죠. 둘 다 여사건 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전체에서 다 안 되는 거 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나 안 되는 거 빼고요. 다시 뭐 합니까? 다 안 되는 거랑 나 안 되는 거의 교집합을 더해버리는 형식으로 가죠. 그쵸? 그래서 이 구조를 너네가 문제 하나마다, 여기 엄청 어려운 것만 다 나왔거든? 그래서 빡센 것만 있으니까 구조화를 하는 연습을 이제 할 거야.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내가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자, 나는 딱 3문제만 풀어줄게. 기출. 그리고 요거는 내가 시간이 좀 남으면 여기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풀이는 한번 작성을 해볼게. 그냥 너네 풀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길 바라. 알았지? 자, 나는 4, 5, 6번만 갈 건데 4번부터 보자. 앞서 설명한 이 구조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면서 가봐야겠어. 그치?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내가 직관으로 감각으로만 풀어왔다면 그러면 너무 어려운 문제를 이제 못 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6번이 목표인데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편안하게 풀 수 있어야 되거든. (4번부터) 가면 그렇게 어렵잖아요. 자, A, B, C, D 14개 줄 겁니다. 자, 근데 각 학생은 1개 이상 받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개 이하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나로 나눠놨지만 가나가 하나라는 거 알 수 있어. 사실은. 그치? 그러니까 조건은 그냥 2개야. 자, 그 다음에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개의 사이펜을 받는 겁니다. 자, 발군을 보고 전략을 세우는 게 먼저입니다. 전략을 먼저 세워야 돼요. 자, 그러면 각 학생이 1개 이상 9개 이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상한 조건이 있구나. 하한 조건이 있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1부터 9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주된 주제는 상한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자 가조건을 보세요. 생으로 세는 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할 줄 알죠? 이러면 진행하는 겁니다. 이해했어? 진행한다는. 자 세울 수 있다. 내가 지금 가만 가지고 저거 A, B, C, D 14개 뿌리는 거 10 세울 수 있다. 세울 수 있어요? 경우에서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진행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6건 안 하겠다는 얘기야. 진행하지 않을 때, 진행할 때, 둘 다 진행하지 않을 때 케이스를 지금 보여줬는데 이 세 개 중에서 전략을 수립한다고 지금 몇 번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이 구조를 너네가 매 문제마다 짜보라고. 알겠어? 시원아 이거 하나 넣어. 자 그럼 잘 봐봐. 자 이거 다 짤 수 있지? 1개 이상 9개 이하 그지? 자 그 다음에 적어도 한 학생이 짝수게. 이거 어때요? 이거 생으로 세는 거 괜찮은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그럼 무슨 생각을 한다고? 6건. 감으로 가지 말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자꾸 구조를 보자고. 자 그래서 너는 6건 하자. 자 그래서 얘를 가나를 내가 지금 합쳤잖아. 얘를 x라고 하고요. 이 사건은. 얘 사건은 y라고 합시다. 구조를 집합식으로 짜는 걸 자꾸 연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x에서 뭘 빼겠다고요? 보지. 이걸 가겠다는 거고요. 자 시험장에서 이걸 진짜 쓸 필요는 없고 이걸 한글로 써놓으면 돼. 너네가 이해할 수 있도록. 너네만의 언어로. 자 그러면 이거부터 먼저 구합시다. 이거 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며. 그치?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지. 최근 트렌드의 중복조합보다 구조 속에 구조가 들어간다. x를 세는 것만으로도 또 뭐가 들어가요? 6건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내가 전체적인 큰 구조를 6건으로 짜놨는데 그 안에 앞에 거 하나 구하는데 또 6건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들어가요? nx를 구하는 거 장면에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자 일단 생부터 세야지. 그치? 자 우리가 뭐 때문에 지금 하한 조건 뭘 걸어야 돼? 왜 6건을 걸어야 돼? 상한 조건 때문에 6건을 걸어야 돼. 그러니까 9가 넘어가는 10 이상인 것만 제거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일단 디폴트로 뭘 깔고 있어야 돼? 1 이상을 일단 깔고 있어야죠. 얘가 14인데 1 이상인 거를 전체로 잡는 겁니다. 여기서 뭐만 날린다고? 저 녀석의 부정이 1이 넘어가면서 모두 넘어가 버려. 9도 넘어가니까 뭐라고 짜야 돼? 10이 넘어가는 걸 짜버리는 거죠. 이 녀석. 근데 잘 보세요. 얘를 좀 잘 처리하려면 일단 1이 넘어가는 게 디폴트잖아. 그치? 여기서 9도 넘어가는 걸 뺄 거잖아. 그치? 그러면 하나를 까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이 두 개를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를 먼저 까놓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셀 때 이걸로 돼요. 이걸로 세놓고 빼는 거지. 자 그러면 얘는 원래 뭐예요? 하나 깠으면 0부터 어디까지? 8부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몇 이상이 망하는 거야? 9 이상을 날리는 겁니다. 이게 앞에 거 x를 구하는 작업이에요. x 구하는 작업 안에 이 6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 몇 h면 몇 h면 쓰면 돼요? 4h 10에서 뭘 빼면 돼요? 자 이거 잘 처리하세요. 이거 또는이라 했어요. 또는이면 뭐예요? A 또는 B 또는 C 또는 D. 그러니까 뭐예요? 4개죠. 4 곱하기 4h면 이게 지금 x 구조고요. 이 구조를 너네가 자꾸 짜는 연습을 할 거야. 뒤에 어려운 문제에서도. 자, 이 녀석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이 구조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6건을 갈 때 팁이 있어. 앞에 거 구하는 거 그대로 답습해서 뒤에 것도 짜야 돼. 언제나. 그러니까 여기서 와야 되고 여기서 와야 돼. 그대로 답습해줘야 돼. 자, 그러면 이 녀석 뭐예요? 근데 저 9일 때도 빼고 10일 때도 빼고 그거 한 번에 한 거죠, 이게. 그 뭐요? 고정하지 않고 어? 그 앞에서 네가 안 들어서 그래.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고정하는 게 아니에요. 9일 때 고정한 다음에 이거 9로 고정하면 이거 3H로 바뀌거든요. 아 네. 그거 안 하고 한 번에 세려고 4H 하는 거야. 너도 갑자기 그런 의미 들었어?
그런 의미 들었어? 같은 생각이야? 아, 그러니까 이걸 고정한다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두다 누군가 B이지 않을까? 그러면 문자 하나가 죽어버려. 누군가 10이지 않을까? 그러면 문자 하나가 죽어버린다고. 그럼 이거 두 개를 또 더해주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부등식은 사기라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다니까. 안 죽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나는. 네가 9 이상 그냥 혼자 떠맡아라. 네가 혼자 통나무 들고 이거 그냥 한 번에 가버려라. 이렇게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개수 줄이지 않고 여전히 뭘로 할 수 있다? 4H로 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게 중국조합의 여사건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빼겠다고? 이걸 빼겠다고. 자 그럼 저걸 만족하면서 어때야 된다고? 이거의 구정이 뭔데? 모두 홀수계를 가져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모두 홀수계랑 요거를 같이 만족하는 부정방정식을 내가 세울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자 A, B, C, D가 다 뭘로 바뀌어요? 그렇지. 이걸로 바뀌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한 개 이상이라는 조건을 내가 이미 고려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교집합 안에 이미 흡수 당했어요. 이미 다 한 개 이상이에요. 그쵸? 자 그럼 뭐만 짜면 돼 나는? 9가 넘어가는 것만 잘 제거해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걸 셀 때도 마찬가지야. 자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조건이 걸려있어? 상한 조건이 걸려있는 겁니다. 뭐가 걸려있는 거야? 2A 프라임 플러스 1이 뭐가 넘어가면 안 돼요? 그쵸? 9 이하가 걸려있는 거죠. 그쵸? 그럼 다시 말하면 A 프라임이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5 이상을 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전체는 뭐가 되고? 이게 되고요. 여기서 뭘 제거하겠다? 구조가 똑같이 복사가 된다는 거야. 알겠어? 자 여기서 뭘 빼겠다? 그치? 이걸 제거하겠다고 구조를 짜낸다. 그래서 구조 속에 구조가 들어가는 게 요새 트렌드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고. 그럼 얘는 뭐예요? 4HO 마이너스 정해주고요.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가야 된다. 이걸 너네가 이제 혼자 스스로 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은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버렸다는 거. 물론 현역들은 지금 이거 30번에 내도 다 우수수 떨어지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제 맞춰야 된다는 거지. 알겠죠? 왜냐면 나한테 배웠어. 맞춰야지. 자 5번. 자 흰 거 4개, 검은 거 4개. 자 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ABC. 자 나눠줄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조건이 까다롭게 걸려요. 자 A가 받는 공은 0 이상 2 이하이다. 그 다음에 B가 받는 공은 2 이상이다 라고 합니다. 자 발문을 보면서 이제 전략을 세웁니다. 뭐 한다고? 생으로 세는 게 쉬운가? 자 이것부터 갑니다. 어때? 생으로 세는 게 쉬운가? 자 A, B, C를 다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짜는 건데 A가 0 이상 2 이하라는 조건이 걸려있어요. 그죠? 생으로 세는 게 쉬운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사건이 쉬운가? 생으로 세는 게 쉬운가? 누가 케이스 많은지 보는 거라니까. 자 A가 받는 공이 몇 개일 때 어차피 이거 생으로 셀 때 뭐겠어? 케이스 안 되겠지 그지? A가 몇 개일 때? 몇 개일 때? 이렇게 케이스 나눠서 전략을 수립하겠지 그치? 근데 이게 만약 아니라면 이거 여사건은 뭐야? 3, 4, 5, 6, 7, 8 압도적으로 케이스가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너는 그냥 진행하자. 넌 여사건을 가지 않겠다. 이해했죠? 어떤 느낌인지? 이거 뒤에 어려운 문제에서 너네 하나씩 하나씩 적용해볼 거라고. 자 그럼 B가 받는 공이 2개 이상이다. 생으로 세는 거 쉬운가? 쉽지 않다. 왜? B가 받는 공이 몇 개일 때?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8개 힘들다. 쉽지 않다.
그게 얘가 만약에 색깔까지 지정돼 있어. 그럼 얘는 생으로 가는 게 좋아요. 만약에 흰 거 2개 이상이다. 그럼 이건 개수의 하한 조건으로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이거 그냥 낚시 한번 건 거야. 흰 거 2개 이상은 무조건 그냥 진행하는 게 좋은데 색깔 지정 안 하고 2개 이상이잖아. 그럼 너무 어려워져. 몇 개 가져오는지 지정해야 중복조합이 가능한데 중복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너를 부정하자. 계속 트렌드가 뭐야? 하나 진행하고 하나만 6번 돌리는 거지, 그지? 이 세 문제가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녀석만 이제 6번을 갈 생각이고요. 전체부터 갑시다. 전체가 가죠? 가에서 뭘 빼겠다? 가를 만족하고 나를 만족하지 않는 거의 교집합을 제거하겠다는 구조는 이미 이해가 되고요. 자, 가부터 진행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0일 때랑 1일 때랑 2일 때로 나눠서 세겠다고 아까 머릿속으로 생각만 해뒀습니다. 그죠? 그럼 그대로 진행해서 우리가 세주면 되겠어. 어떻게 할 건데? 가만 세보자. 자, A가 0이에요. 가져가지 않았죠? 그럼 뭡니까? B 플러스 C가 몇이 돼버려요? 4가 돼버리고요. B 플러스 C가 또 몇이 돼요? 자, 너는 흰 거고요. 너는 검은 겁니다. 자, 가를 세는 것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쵸? 뭐 때문이지? B가 받는 공이 몇 개 이상? 색깔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난다. 그치? 자, 그러면 이거 만약에 생각해보자. 자, 그냥 세는 게 나은가 6건 하는 게 나은가 생각해보자. 자, 만약 그냥 센다면 B가 2개 이상 그냥 센다면 아, 미안해. 셀 필요 없죠? 가만 보는 거죠 지금? 가만 보는 거지. 자, A가 0이지, 그지? 자, 뭐가 됩니까 그냥? 2H4의 제곱이죠. 이것만 그냥 보는 거죠. 자, A가 1이면요? 자,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A가 무슨 색깔 가져가는지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쵸?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서 세부적인 케이스가 나뉘는데, 자, B 플러스 C가 3이고 B 플러스 C가 4인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4고 B 플러스 C가 3인 게 하나 있죠. 흰 거를 가져가냐 검은 거를 가져가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세워야 되고,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오고? 2H3 곱하기 2H4 마찬가지로 같은 값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다. 내가 이미 이 구조를 알고 있으면 뭐한대? 곱하기 2만 처리하면 되겠지, 그지? 굳이 안 써도, 그지? 지금은 구조를 다 펼쳐서 보여주는 모습. 자, A가 1을 가져간다면 얘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죠? 3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죠? 자, 뭐가 있어요? 흰 것만 2개를 가져가는 케이스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씩 가져가는 모습이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검은 것만 2개를 가져가는 모습이 있겠다. 이렇게 3가지 케이스로 짜야 되고, 그럼 얘는 이제 뭐야? 2H, 2H4 2H3의 제곱 2H4 2H2라는 구조가 나오고, 자, 이게 전체가 되겠고, 이제 뭐만 하면 돼? 빼자. 그래서 얘를 만족하면서 뭘 빼자고? B가 받는 공이 2개 이상. 근데 내가 6번 할 때 어떻게 했어? 앞에 그 구조 그대로 가서 빼라 했지. 그래서 이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몇 개를 빼야 될지 생각하자고. 부정 반드시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야. 자, 그러면 B가 몇 개일 때랑 몇 개일 때를 제거하겠다는 거야? B가 0일 때랑 1일 때를 제거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녀석 어떻게 셀래? 어떻게 셀래? B가 0일 때, B가 1일 때? 그냥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B가 0일 때는 몇 가지입니까? 무조건 한 가지. C가 그냥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B가 1이면요? 선택하는 거 몇 가지? 각각의 경우수보다 다 뭐가 있어요? 다 똑같이 2개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다 빼기 3이다. 이해했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 그죠? 세 개씩만 쭉 빼주는 거지. 흰색 하나 가져갈 거냐, 검은색 하나 가져갈 거냐, 그것만 있다. 경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정말 얼마 안 돼서 이게 24년인가? 그렇지. 재작년 9월 30번이죠. 지금 우리는 이 정도 30번에 나오면 이제 감지덕지가 되는 세상이 왔다고. 너무 반갑다고 이제.
이 정도 30번이야? 야씨 이 정도는 맞춰야지. 이렇게 됐다니까. 그래서 6번을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카테고리가 이제 압도적으로 늘어나. 자, 빨간색이 한 장이고요. 파란색이 한 장이고요. 노란색이 세 장이고요. 보라색이 세 장이에요. 그래서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각각의 경우수마다 중국적 다 해야 되는데, 그치? 네 가지를 다 하기가 너무 빡세다는 생각이 들고, 자, 세 명한테 줄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먼저 봅니다. 4조건. 자, A, B는 한 장 이상. 역시나 색깔 지정 없는 한 장 이상이요. 아까 느껴봤어. 색깔을 지정하지 않는 한 장 이상은 생각보다 어려운 조건이었다는 거야. 그치? 그냥 진행하기 꽤나 빡셌지, 그치? 자, A, B 한 장 이상이요. 색 지정이 없어요. 그 다음에 C는 안 봐도 된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건 조건이 그냥 없다고 보면 되고요. 자, 나는요. 자, A가 받는 A 카드 수는 3장 이상이다. 3장 이상. 색깔, A 색깔. 3개 이상. 요렇게 걸려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생각해봐요. 자, 이거 셈으로 세는 거 가능합니까? 셈으로 세는 거 안 돼요. 6번 진행합니까? 6번 진행해요. 요 녀석은요? 요 녀석은 어떻게? A가 색상이 3개 이하. 그럼 3색, 2색, 1색. 다세요? 6번이면 4색. 압도적으로 편하네. 너 6번. 자, 위에 A, B 한 장 이상이에요. A 한 장 이상 아니고요. A랑 B 한 장 이상이요. A도 한 장 이상, 그리고 B도 한 장 이상. 이거 6건이 뭔데? A가 0장 혹은 B가 0장. 이걸로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얘도 6건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녀석을 세보자. 얘 구조를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얘 구조를 어떻게 가야 돼? 전체에서. 나의 6번은 나 1이고, 그 다음에 나의 6번은 나 1이고, 여기서 나의 6번과 나의 6번을 다시 더해주는 방식으로 가야겠네. 6번이 편하다면. 맞아요. 전체는 뭐예요? 중국적 다 때리면 돼요. 뭡니까? 빨간색부터 나눠줘요. 3H1 또 3H1 또 3H3 3H3 우리 다 외우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3의 제곱에 10의 제곱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요, 그쵸? 이제 생략하는 모습 앞에서 보여줬으니까. 자, 빼기. 그럼 가의 6건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가의 6건 여기 구조에서 내가 구조 속에 구조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그럼 뭐야? 자, A, B 한 장 이상이라는 거에 6건 부정 명제를 써보세요. 어려운 문제일수록 너네가 자꾸 이거를 작성해보는 거야, 부정 명제를. 뭡니까? 0장 또는이 되고요. B가 0장이에요. 기존에 5년 전에 너네가 시험을 봤다면 이 가 하나가 이제 문제 발문이었어. 근데 이거 두 개를 섞는다고 이제. 이거 하나의 구조 속에서. 구조 속에 구조가 들어가는 거야. 자, A가 0장 또는 B가 0장을 의미해서 6번이니까 이걸 빼주잖아.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A가 0일 때야. B가 0일 때로 나눠서 세줘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쵸? 네, 구조가 좀 길어지겠네. 자, 그럼 A가 0이면 어떻게 되죠? 세 가지. 저 네 가지를. 두 명한테만 뿌리면 되죠. 그죠? 자, 두 명한테 뿌리니까 자, 구조 다 씁시다. 2H 제곱 또 2H3의 제곱이야. 이거 구조 보여주기 위해서 다 쓰자. 3H1의 제곱 3H3의 제곱. 이 문제를 완전히 낱낱이 분해해서 너네가 이해하라고. 알겠지? 자, 그럼 이 B가 0인 거는 같죠? 자, 그 다음에 뭘 빼겠다고? 나의 6건을 뺄 겁니다. 그죠? 자, 나의 6건은 뭐예요? 근데 A랑 둘다 0인데 둘다 0 빼야 되잖아. 다의 6건 또는 처리할 때? 곱하기 2 한 가지 빼야 하나를 여기서 빼서 다시 가자. 이렇게 짜는 거.
자, 나의 6번. 이거 갑시다. 나의 6번 그죠? 사색을 다 가져가는 거죠. A가. 그럼 빨간색, 파란색 무조건 누구 거예요? 빨간색, 파란색 무조건 A 겁니다. 그리고 노란색, 노란색은 A가 몇 장 이상? 한 장 이상. 이런 제약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에서 어떻게 쓸 건데? 자, 노란색, 보라색에 대해서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죠. 그렇죠? 2H2의 제곱이 됩니다. 3H. 3H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만 다시 더해준다? 그렇죠. 다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구조를 다시 한 번 더 해주자. 자, 그러면 자, 다도 안 되고 나도 안 되는 거 뭡니까? 그러면 요거 구조를 가면서 뭐도 가야 돼요? A가 몇 세 이상?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럼 뭘로 가야 돼? B가 0장이고 C가 4색으로 가야 되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B가 0장이고 A가 4색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파가 A로 가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 보라색이 A가 1 이상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B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A랑 C에 대해서만 노란색, 보라색이 있는 곳은 이 녀석을 다시 올려주면 되겠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구조는 완성이 됐고.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900.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자, 이 HX는 항상 뭐가 되지? X 플러스 1이 된다는 걸 외워두면 좋죠. 앞에 게 2면 무조건 뒤에 거에 하나 올리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 뭐가 됩니까? 뒤에 거 하나 올리니까 2의 제곱에 4의 제곱 되죠? 64 몇 개? 그러면 H 그 다음에 여기서 3H 몇입니까? 6이죠 그죠? 36 그 다음에 2H 몇이에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더해주면 답이 나올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 구조를 기억하고 이제 너네 뒤에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응? 어차피 정해져 있거든. 수열 한 문제, 그 다음에 미분 한 문제, 적분 한 문제. 그러니까 근 4년 동안의 데이터를 보면은 한 문제씩 정직하게 계속 배분하는 모습이고 여기서는 사실은 4년간 변함없이 급수만 내는 모습이에요. 그 급수가 아닌 걸 본 적이 없다. 급수만 계속 낸다. 급수만. 그다음에 이제 미분 적분은 이제 사실 너무나 많은 주제가 담겨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너무 빡세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시험 보면 알겠지만 29번이 사실 제일 할 만한 주제야. 28, 30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29번을 조져야 되는 급수를 무조건 맞춰내서 우리가 어떻게든 1등급을 맞아내는 급수만 맞으면 1등급이 나온다. 자, 그 급수에서 이제 왜 어렵냐 얘가 왜 어렵냐면 우리는 이 수열이라는 녀석을 잘 못 다뤘어요. 이 수열이라는 녀석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얘가 사기야. 왜냐면 이거 원래 풀 수 없어. 그치? 부정방정식이잖아. 그치? 근데 얘를 풀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정수 조건을 걸어버리기 때문이야. 자연수. 뭐 이런 조건을 걸어버리기 때문이지. 아니면 사실은 얘는 등차지만 우리가 급수에서 다루는 건 맨날 무슨 수열을 다뤄? 등비수열을 다뤄. 그래서 우리는 매번 등비수열을 다루기 때문에 항상 요 구조에서 신경을 써야 돼. 요 녀석. 그래서 얘가 일단 수렴한다는 먼저 조건을 주게 되면 이 녀석이 수렴하면 아래 범위가 일단 나오게 되고 급수가 수렴한다는 조건을 항상 먼저 주게 돼. 자, 얘가 수렴했다.
그래서 요 조건이 깔리게 되고 요거와 우리가 여기서의 n은 자연수기 때문에 요 등비 수열의 공비 조건, 이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갇혀 있다는 논리와 얘가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두 개를 콜라보함으로써 미지수가 사실 굉장히 많아도 식이 사실 몇 개 없는데도 풀어내는 거지. 그래서 맨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항상 미지수가 너무 많고 세울 수 있는 식은 너무 한정적이지. 근데 이걸 뚫어내는 방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면 돼. 발문을 만족하는 모든 케이스를 서술할 수 있나? 이게 핵심이야. 그냥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모두 다 얘기할 수 있다가 핵심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m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진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얘가 만족하는 m을 하나씩 다 해보는 거야. 자연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야. 1일 때 만족하나? 2일 때 만족하나? 3일 때 만족하나? 실제로 여기 평가에서 원하는 논리도 이걸 다 해보길 원해. 1일 때 해서 다른 발문 조건에서 모순이 발생하고 2를 했을 때 모순이 발생하고 3을 했을 때 되고 4를 했을 때 다시 모순이 발생하면서 얘가 유일하게 잡혀나가는. 그래서 항상 스토리텔링이 이런 식이야.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우리가 케이스마다 다 봐주길 원해.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장면들을 대표적으로 컨트롤해보자. 자, 그래서 근 4년간 나왔던 우리가 급수 문제는 내가 이제 다 긁어왔고,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자고요. 어떻게 우리가 자연수 정수 조건을 컨트롤할 것인지. 자, 그러면 AN 등기설이고 BN이 이렇게 나왔네. 자, 마이너스 1과 AN이고요. 자, AN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 AN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냥 AN을 유지할 거고 AN만이 등기설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커지면 계속 등비수열을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 수열을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겠어. 구간 수열. 이 구간 수열이 컨트롤하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언제 바뀌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그래서 언제 바뀌는가? 물론 이거보다 쉬운 문제 있는데 킬러만 긁어온 거거든. 좀 간단한 것들은 다 뺐어. 자, 이게 언제 바뀌는지 알려면 우리는 AN과 마이너스 1의 대소를 비교해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의 대소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뭘 자주 이용하게 되냐면 함수를 자주 이용하게 돼. 사실 함수는 아니야. 정역이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비가 마이너스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함수가 아닌데 마이너스 1과 대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을 해야 된다. 일단 문제를 읽기 전에 이 정보를 먼저 기억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얘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그마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2n-1 마이너스 3으로 수렴한다는 얘기를 해주고요.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2n은 파이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일단 수렴합니다. 자, 수렴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는 거지. 도대체 bn이 뭘 썼길래 수렴하지?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거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이 시행착오를 시험장에서 안 하면 돼. 자, 공비가 어떤 케이스마다 bn이 어떻게 그려질지를 모두 머릿속에 있어야 돼. 직관적으로 찍어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미리 해놔야 돼, 시험 전에. 자, 공비가 1보다 크다고 해보자.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모든 케이스를 봤을 때 bn이 어떻게 양상이 띄는지 한번 관찰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r이 1보다 크다는 건 이 an이라는 녀석이 증가수열을 띱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띌 거고요. 자, 어차피 항상 점근선은 우리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등비수열은 a 아래 n-1제곱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상상이 없기 때문에 정수의 항상 0인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모습에 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항상 -1보다 큰 것만 잡히거나 혹은 어떨 수도 있어? 초항이 0보다 큰 모습이고요. 이거는 초항이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요. 초항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되겠죠. 이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겠어? 그러면 자,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큰 녀석일 때 AN을 쓰고요. -1보다 작은 녀석일 때. 그러니까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걸 쓰는 모습이잖아. 둘 중에 비교해서 큰 걸 쓰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뭐야?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겠다는 거고요. 그쵸? 자, 이 녀석은 뭐만 쓰겠다는 겁니까? 요것만 쓰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분석이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돼. 다음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야 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을 거야. 자, 밑에 것만 하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1을 계속 더하면서 이 급수값이 계속 마이너스 무한대로 치솟는 거 알 수 있고요. 결국 망할 거고. 자, 얘도 뭐야? 계속 AN을 더 할 건데 AN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지? 얘도 발산한다. 그래서 X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에 대한 감각이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시험장에서 이 케이스를 보지 않습니다. 지금 봐놓는 거야. 자, 그다음에 R이 -1과 1 사이일 때, 그러니까 너네는 어차피 시험 치기까지 시험에 엄청 시간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걸 잡고 세 가지 케이스를 다 관찰하길 바래. 모든 케이스를 서술하는 능력을 본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R이 -1과 1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이제 뭐가 이루어지겠어? 일단 얘부터 보자. 얘가 아닐 거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 함수는 어떻게 그려주면 되냐면 이 두 개를 다 그려놓고 얘가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진동하는 수열이다. 이렇게 진동하는 수열.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진동하는데 여기 -1이 깔려있을 거예요. 그래서 -1과 비교했을 때 뭘 쓸 거다? 큰 걸 쓸 거다. 그럼 큰 걸 쓰겠다는 거 뭡니까? 자, 여기 찍히는 거는 다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찍히는 때는 여기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하겠다는 거지, 그지? 얘도 역시나 수렴할 리 만무하고, 그치? 자, 그니까 뭐만 보면 돼? 너만 보면 된다. 그럼 여기서 사실 세부적으로 케이스가 나네. 공비가 양수일 거냐, 음수일 거냐로 케이스가 나뉜다고.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이 그림이 하나 있을 거고, 이 그림이 하나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시험장에서 이걸 당연히 두 개를 해보지 않고 이거 두 개만 볼 거고, 이 두 개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으로 얘를 먼저 봐야 돼요. 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자, 그래서 공비가 음수인 경우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요. 얘는 이제 뭐야? 감소하는 지수함수를 그려주면 돼. 자, 그래서 자, R이 0부터 1 사이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이 녀석이 -1이 찍힐 거고. 자, 이건 초항이 양수일 때고요. 이건 초항이 음수일 때로 가겠습니다. 자, 그럼 초항이 음수일 때는 뭐야? 큰 걸 쓰겠다는 거죠? 큰 걸 씁니다. 이렇게 쓴 거야. 자, 초항이 양수였다면 뭘 쓰는 겁니까? 큰 걸 쓰겠다는 거죠? 큰 걸 씁니다. 이렇게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로 갔을 때도 수렴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걸로 갔을 때도 수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공비가 음수일 때는 얘도 마찬가지죠. 공비가 음수라는 건 이거 두 개를 다 그려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얘가 자,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러면 그때 비교했을 때 우리는 큰 것만 챙기겠다는 생각을 하면 된다. 그래서 자, 얘는 계속해서 여기가 되고 이 둘 중에서 큰 거가 여기 찍히겠지, 그래? 여기 찍히다가 나중에는 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결국 뭐가 됩니까? 여기서만 돌게 되면서 얘도 수렴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를 벗겨내는 모습이야. 무슨 조건? 공비 조건. 내가 결국 뭘 보면 된다고 했어? 이 녀석이 이거라는 조건과 뭘 보게 된다고? 자연수 조건을 보게 된다고 했어. 개수가 지정돼 있다는 거야. 개수가. 셀 수 있는 개수가. 그래서 그것들로 우리가 결정된다는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자,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이제 뭘 정할지를 골라주는 게 이 문제의 메인 스토리가 된다.
핵심이야 그게.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뭐야? 자 언제 바꾸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가 지금 더하는 값이 달라졌어요. 이 녀석이. 자 만약에 얘가 이제 우리 세 가지를 보면 되잖아. 첫 번째,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만 보면 되는데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봐봐. 자,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보면은 뭐만 나올 거냐? 급수가 양수만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3 같은 게 안 나오죠. 바로 지워지는 모습.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내가 장황하게 다 풀어 설명하지만 이게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다 돌아가야 되는 모습들이야. 케이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 모습은 뭘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3이 떴는데 얘는 이제 뭐가 못 뜨죠? 양수가 못 뜹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모습. 이렇게 발문에 따라서 버리는 이 논리 장면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야. 그래서 3번밖에 안 돼서 널 선택하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고, 그럼 3번으로 결정한다면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홀수만 볼 때랑 짝수만 볼 때는 공비가 서로 달라져요. 어떤 거는 양수인 것만 계속 위로 쓸 거고 어떤 거는 음수인 것만 계속 갖다 쓸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마이너스가 뜬 곳에 뭘 써야 돼? 음수만 갖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음수인 항들만 더했다는 거고요. 얘는 양수인 항들만 더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공비가 음수기 때문에 홀짝에 따라서 부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이지.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간단해지지. 자, 그러면 양수인 것들만 다 더한 게 여기서만 더한 거니까요. 이 녀석은 그냥 뭘 처리해버리면 되냐? 바로 분리 급수를 써버릴 수 있다는 거지. 이걸 바로 쓰는 게 가능해지고요. 그렇죠? 맞죠? AN이니까 위에 거는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음수인 하는 이제 뭐가 됩니까? 음수인 하는. 자, 처음에 마이너스 1을 쓰다가 뒤늦게 갈아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뒤늦게 갈아타는데 몇 번째에서 갈아타는지 그걸 모른다. 자, 이 녀석이 지금 조건이 세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 좋네요. 그래서 몇 번째에서 갈아타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어떤 특정한 항을 주어줘. 보통 첫 항을 가장 많이 주고 첫 항 아니면 뭐 얘는 세 번째 항을 줬으니까 세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말했잖아. 대소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근데 마이너스 1에서 어떻다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났다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세 번째가 여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뭐 우연히 같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세 번째까지는 마이너스 1이면 무조건 다음번 뭐겠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지. 절대값이. 그치? 그니까 뭐야? 딱 3개만 더해. 그죠? 아, 2개만 더했다. 2개만. 왜? 내가 홀수만 밑에 쓸 거니까. 그치? 그래서 첫 번째에서 이게 뜨고 세 번째에서 이게 뜨고 다섯 번째부터는 1로 간다는 논리를 생각할 수 있는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만 오면 됩니까? 이 녀석은. 자, 2개를 더 했어요. 마이너스 1로 2개를 갖다 썼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뭐라고? 이제 A5예요 그냥. 그래서 A5기 때문에 1-R제곱분의 자, 다섯 번째 항이 초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2개를 연립하는 식이 나와버린다. 알겠죠? 이런 느낌. 이미 알고 있잖아. 아닌가? 또 이거 다 풀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너네가 좀 어려워하는 거를 골라서 해주려고. 몇 번 해줄까? 왜냐면 이거는 다 했어. 우리가 겨울방학 때 다 했던 문제들이야. 그리고 이 뒤에 문제는 이제 이거를 아주 약하게 변형한 좀 쉬운 것들을 해놨어. 왜냐면은 지금부터 실전에 29번에 깔리는 걸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좀 쉬운 것부터 맛을 보고. 뭐 사실 가장 최근에 나온 두 문제가 제일 어려워. 그래서 5번이 이제 사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5번에 대해서 또 배울 게 많고 4번 같은 경우는 잘할 것 같은데 4번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5번, 6번을 해주면 되지 않나?
9번이 사실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게 이제 수열이 사실 여길 잘하면 수열도 잘해줄 수밖에 없어. 자, 첫째 항이 양수고요. 공비가 유리수예요. 이건 일단 굉장히 수상하게 봐야 합니다. 마지막 발문에서 이제 발문 조건에서 모순을 발생시키면서 버리는 과정에서 유리수를 버리겠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이 1부터 무한대까지 A를 수렴하고요. 그러니까 공비가 일단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 이건 뭐 모든 문제의 국룰이고. 자, 첫 번째 항이랑 두 번째 항이 더했을 때 10보다 작다는 얘기를 해야 되고. 자, AN 중에서 정수는 3개뿐이고요. 그 다음에 항의 곱은 216입니다. 문제는 엄청 단촐해. 이게 다야. 급수를 구하시오. 이것밖에 없는데 애들이 굉장히 많이 못 풀었다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미적 고정 1을 가려면 요거를 무조건 맞춰야 돼. 이 정도를 무조건 맞춰줘야 돼. 자, 그러면 자, 첫 번째는 0보다 크고 유리수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무슨 논리부터 시작하냐? 우리가 양수일 거냐 음수일 거냐 이 케이스는 맨날 나눌 거야. 공비가 양수일 거냐 음수일 거냐는 항상 가야 되는 일이에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자, 정수 3개를 봤을 때 항의 곱이 216이다. 요 녀석을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정수인 항이 3개가 났다. 정수 3개. 도대체 이걸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 정수 3개. 자, 첫째 항이 정수란 이런 조건 없습니다. 그쵸? 근데 공비가 유리수예요. 자, 유리수를 곱해서 정수를 만들어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자, 무언가를 정수가 있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첫 번째 정수가 있었겠죠. 여기서 유리수를 곱해서 정수를 만들고요. 또 여기서 유리수를 곱해가지고 또 정수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모습들을 여러 번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언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감이 이제 안 선다고. 그럼 뭘 해보냐? 그냥 해보는 거야. 일단 생각해보는 거야. 이 정수론에 가깝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정수가 있어요. K라는 정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유리수를 더해 곱해요. n분의 n 같은 걸 더 곱합시다. 얘 같은 정수가 나왔다. 이 논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뭐가 정수가 될 조건이지? 이 m이라는 소인수를 누가 품고 있어야 돼? K가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녀석이 m이라는 소인수를 지니고 있어야 정수가 나올 겁니다. 이 논리를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뒤에 한 번 더 나온다는 건 뭐야? 이 녀석이 이 m이라는 소인수를 몇 개나 지녀야 된다? 최소 2개 이상은 지녀야 된다. 그래서 얘가 어떤 소인수의 제곱수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줄 수 있을 거예요. m제곱을 어떤 인수로 지닐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녀석이 공비다 보니까 얘가 공비다 보니까 점점 숫자가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가다 보면 1보다 작아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다시 정수를 맛을 볼 수 없을 거고, 그러면 앞쪽에서 모든 걸 보여줘야 된다는 되고, 그래서 앞쪽을 봐야 되니까 무조건 1, 2, 3항에서 모든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1, 2, 3항 앞항부터 보는 거야. 앞항부터.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항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합니다. 과연 A1을 뭘로 써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A1이라는 녀석을 먼저 잡고 시작합니다. A1. 자, 얘는 적어도 뭘 인수로 가져야 된다? 적어도 m은 소수예요. m제곱을 인수로 지니는 어떤 값일 겁니다. 이 녀석은 뭘까? 유리수. 무리수랑 유리수를 곱해서 유리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유리수일 거야. 그래서 얘가 유리수고 적어도 m제곱이라는 인수를 지녀야 되는 어떤 유리수일 것이다. 라면은 자, 그러면 A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m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어요. m제곱 곱하기 또 뒤에 유리수가 있으니까 이 녀석을 뭘로 잡아보지? 미술 K분의 L 이렇게 잡을까? 이렇게 잡아봅니다. 자, 네가 첫 장이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돼? 내가 공비를 지금 n분의 n으로 했어. 그럼 여기다 이제 n분의 n을 곱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n분의 n을 곱하면 n k분의 n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럼 세 번째 여기다 n분의 n을 또 곱하니까 n제곱 k분의 n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럼 네 번째는 여기 이제 n분의가 생겨버린다. nk분의 n제곱 n 이렇게 돼버릴 거고. 다섯 번째 항은 그럼 점점 늘어난다. n제곱. 근데 너무 많이 나와도 안 되고 딱 몇 개만? 딱 세 개만 필요하다. 딱 세 개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가정을 뭐부터 시작하냐? 네가 정수 아니야? 너가 정수라는 의심을 먼저 시작한다. 그래서 얘가 정수라는 의심을 시작해요. 그럼 당연히 얘도 정수가 나오죠. 첫 번째 항부터 정수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니까. 자, 그러면 너도 뭐가 된다? 정수가 된다. 근데 너부터는 아니어야 된다. 너부터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얘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예요. 첫 번째부터 정수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럼 이렇게 된다면은 연달은 세 개의 등비수열이 쭈루룩 우리가 등비수열 중앙 정수를 따른 녀석이라고 할 수 있고, 항의 곱이 216이니까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6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가 지금 6이구나. 자, 그러면 얘가 6이면요. 공비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가 되겠죠. 공비가 양수가 됩니다. 왜 양수가 되는 거야? 첫 장이 양수니까. 그럼 이 녀석은 뭐니까 돼요? 6보다 큰 값이래요. 자, 분명히 첫 번째 항이 정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었는데 모순이 발생했지. 첫 번째, 두 번째를 더해서 10이 넘을 수가 없는데 10이 넘어버렸습니다. 그쵸? 얘가 아니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발견하는 게 현장에서 좀 빡센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게 익숙해져야 된다. 이 정도가 나오면 무조건 편을 풀어야 돼.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정수를 따른다고 했더니 망했어. 그럼 뭐야? 첫 번째가 정수 안 해.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두 번째 정수가 갑니다. 야, 네가 정수네. 그러면 첫 번째가 정수가 아닐 수도 있네. 그러니까 K가 1이 아니었다는 거지. K가 1이 아니면 정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정수가 될 수 있나요? K가 1이 아닌데? 될 수 있죠. 왜? 여기에는 없던 소리수가 하나 생겼거든. 누가 생겼지? N이라는 녀석이 생겼어. 이 N이라는 녀석이 K를 상쇄시켜져 버리면은 정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N과 K가 이제 배수 약수 관계에 찍힌다면 이 녀석이 정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도 정수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네가 약분돼서 정수가 될 거였으면 너도 약분됐겠지. 네가 약분돼서 없어졌을 거면 지금 N 하나가 K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N 하나가 K를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럼 이 녀석은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자, 지금 N이 이제 2개 이상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커버했는데 사라졌는데 n분의 n을 곱하면서 사라졌는데 n분의 n을 곱하면서 n 다 소모했는데 n이 이제 추가로 하나 생겼는데 이러면 어쩌지?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정수가 안 나오기 시작하면 저 조건이 위배가 되잖아. 정수 무조건 3개 찾아야 되는데 하나 더 커버할 수 있지. 왜? n이 m과 배수 약수 관계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 할 수 있어? 너도 커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3개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너까지 정수가 나와야 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턴 죽어도 안 된다. 그래서 2, 3, 4가 이제 등비수열 정수인 항을 따라버리는. 그래서 네가 6이고 이러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면. 그래서 얘가 6이 되는 모습이고, 그러면 이 녀석들은 어때야겠어? 얘는 반드시 6보다 커지는 값을 가질 거고, 얘는 공비가 양수면 6보다 큰 값이고 공비가 음수면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값이 돼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얘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은 값이 된다는 얘기로 저 조건을 만족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 들어올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되겠어? 자 첫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해서 10 이하가 되는데 얘가 이제 유리수니까, 근데 얘는 뭐야? 정수니까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6이고요. 자 두 번째 항이 있었고요. 첫 번째 항이 있었고요. 여기까지 정수입니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소위수는 2랑 3밖에 없으니까 공비가 2랑 3이 아닌 게 다르게 껴버리면은 요 녀석들 정수를 만들 수 없다는 논리죠. 그럼 공비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를 전부 다 앞뒤를 정수로 만들려면 2분의 3을 쓰거나 3분의 2를 써야 할 거야. 요것만 가능할 거야. 그 다음에 음수라 했으니까 이것만 가능할 거야. 근데 절대값이 1보다 커질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오는 모습.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를 공비로 갖는다는 거를 우리가 유리수 조건으로 추론하는. 그래서 얘가 이제 급수 나온 것 중에서는 나는 가장 어렵다고 보고, 기출 중에서 다 뒤졌을 때. 그래서 얘를 풀 수 있다면 이제 나머지는 다 괜찮을 거야. 얘가 가장 어렵다. 자 그럼 이제 얘가 6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서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모습.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하면서 얘가 2분의 27이 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서 네가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더 이상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던 기출이 있었다는 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이제 좀 풀어보면 되겠어. 어떻게 자연수권을 컨트롤할 건지 그거를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 이제. 카테고리가 지정되지 않은 개수 조건은 되게 어려운 거라고 했어, 그지? 자 그러면 자 A가 검 하나 이하, B가 빨 2개 이하, 그 다음에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이런 조건이 걸려 있어. 근데 얘는 색깔이 지정되지 않은 개수 조건만 걸려 있어. 그니까 얘부터 생각해 보면 이거 괜찮아? 이거 생으로 세는 거 괜찮아? 아 너? 아 진짜로? 이거 괜찮아? 다만 가지고 얘기하는 이거 생으로 세는 거 괜찮아? 무조건 해가지고 그러니까 6번 해야지. 이거 6번 가야지. 자 그러면 위에 거 뭘로 갈까? 그래서 이거 6건? 이거 6건? 다인데 아 이거 케이스가 나은 거 6건이 나은 거 이거 비교해볼까 그러면? 자 만약에 이거 생으로 먹자. 생으로 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A가 건 1, A 건 0, 여기서 세부적으로 B 빨 0, 1, 2, 0, 1, 2 이렇게 6개 케이스가 되겠네, 그지? 맞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했어. 6개 케이스 흔한 일이라 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딱 이 녀석 그러면 이제 부정 뒤집어. 그럼 뭐야? A가 건 1, 2, 4 또는 B, 8, 3, 2, 4 부정은 이렇게 두 개 올 수 있겠네, 그지? 넌 이걸 갖다는 거지, 그지? 다해서 자, 어우씨 항상 이거 가다가는 다 엔드로 엮여 있는 거야? 항상 그리고 이거는 모두 만족하는 걸 찾는 거니까? 왜 그러는 거야? 뭐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왜 좀 짜증나냐면 합집합 걸려있잖아. 얘랑 걸고 얘랑 걸어야 되는데 아 이게 싫어서 다를 전체 하면 나와. 이거 잘못된 거 아니니까 무조건 답이 나와.
물론 이렇게 보는 장면도 굉장히 좋아. 이거 여사건 가야 되잖아. 근데. 그럼 우리 뭐 해야 돼? 얘를 x, 얘를 y 이렇게 하면은 우리 이거 가야 돼. 제일 Z 가자. 이걸 가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걸어? 이건 샜어. 이것도 샜어. 얘 색이 편하게 쉽게 하고 싶어 이거 한 거거든 지금. 저거 싫어가지고. 그치? 여기서 무슨 짓을 해야 돼? 분배를 해야 돼. 여기서 이런 장면을 봐야 돼. 근데 또 뭘로 엮여 있어? 합집합으로 엮여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떤 구조가 탄생해? 근데 이걸 봐야 돼. 근데 이거는 야. x, y를 전체적으로 보고 점을 부수는 거니 다를 전체로 보고 다에서 다 아닌 거 빼고 다에서 다 아닌 거 빼고 그러면 다에서 다 아닌 거 아닌 거 저. 그러면 이거를 Z를 생으로 가자 이번에. 네. 오케이. 그럼 Z를 생으로 가고 여기서 뭘 빼겠다? 다인데 가가 아니고 다인데 나가 아니고 다인데 가가 아닌데 나가 아니고 더. 너무 많잖아. 그치? 이미 글렀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피지컬 빨로 밀어붙이기도 괜찮은데 내가 피지컬을 키우겠다. 이미 너무 복잡하면 이미 글렀다는 거야. 왜냐면 너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볼 때 이 정도 구조를 짜는 걸 본 적이 있냐고. 너무 하잖아, 그치? 압도적으로 이게 쉽다니까? 아니 이거 고정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너가 구조를 잘 보거든.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구조를 너무 잘 봐가지고 야씨 피지컬 발로 이걸 다 밀어붙이는 거야. 집합 3개인데도 너가 지금 합집합, 교집합을 다 볼 수 있어. 그걸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지? 너가 나한테 카톡으로 질문하는 거 보면 미쳤어 그냥.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너는 지금 그걸 길러야 돼. 어떻게 하면 빨리 풀지? 그럼 빠른 풀이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된다고 해서 그게 다 풀이가 아니야. 자 그러면 자, 이 녀석을 이 케이스일 때 그냥 하나씩 다 보라.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알겠죠?